다문화 가정 전도와 사역 양육 시 고려해야 될 사항, 큰 타이틀 중심으로 보면요,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.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고요. 이제 가족이 하나 된다는 것 중에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이제 자녀들 문제인데, 자녀들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. 이제 어쩌면 느끼신 부분이 우리 가플리진 교회는 일단 주일학교가 없고 주일학교 학생들 커버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고, 뭐 청소년도 사실 우리 지금 에스더도 티네이저 청소년이고, 우리 안드레 같은 경우는 안드레도 고등학생이니까요,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아나스타샤 같은 경우는 청년이에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유아 부부부터 해가지고 유초등부, 중고등부, 청년부까지 다 있어요. 멤버가 있긴 있는데 우린 따로 부서를 갖지 않죠.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, 저희 교회는 규모가 좀 더 커져도 가능한 대로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가정이 중요하다고 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, 교회에서 부서별 교육을 시키는 걸 초점을 두지 않고요,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들을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가정 안에서 양육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교회는 유초등부 어린이들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일들을 계속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네, 이렇게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좀만 바꾸시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.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일주일에 한 번 대단한 이벤트를 교회에서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.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, 그런 걸 통해서 신앙 성장이 막 급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. 도리어 부모들이 가정에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고 믿습니다. 또 그게 더 성경적이라 저는 생각하고요. 그런 면에서 가족을 계속 중요시하는 것. 두 번째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.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저희 가플리징 바이블 스쿨 카페에 보시면은 언어권별로 자료를 다 모아놨거든요. 그 언어권별로 이렇게 메뉴를 다른 것도 이쪽에도 보시면 국기들이 쭉 있지만, 여기 국기 순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그 숫자 순서대로 국기를 해놓은 거예요.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, 거의 카페에도 보시면 그 순서대로 제가 똑같이 언어권별 자료를 최대한 모아놨어요. 기본적으로 뭐 사형이나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건 언어권별로 일단 다 있고요. 그건 워낙 많은 자료라.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발견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거든요. 이게 이제 최소한 우리가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요즘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노력해도, 예를 들면 이제 엊그저께 우즈벡으로 돌아간 슬라바 형제 같은 경우도 한국어 더 잘 되면 막 진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답답함이 많아요.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러시아 자료를 계속 찾아서 줘요. 그래서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도 다 교회에서 찾아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고, 또 이번에도 결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영어 결혼에 관한 자료 이런 거 읽을 수 있는 면들 이렇게 추천해서 주고 했는데, 최대한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계속 그 노력이 필요하고요. 네, 막 거기 뒤에 보면 사이트도 많이 제가 링크해 놓고 했는데, 하여튼 가플리징 바이블 스쿨 카페로 들어오시면은 방대한 자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네, 3번.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 3번인데요. 이 말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, 그렇죠? 우리 경숙 자매님 오셨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었죠.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. 근데 사실요,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. 저 같은 사역자도 마찬가지고, 친구가 되어줘야지. 친구가 되어주는 게 일단 말이 통하고 친해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,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내려놓는 거. 근데 이게 이미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난 자부심 없고 난 겸손하다고 생각해요. 이제 저는 필리핀에서 3년 반은 있었잖아요. 근데 그때도 많이 느낀 게 뭐냐면, 사실 필리핀에 한국 사람이 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해요. 일단은 얼굴색이 하얀 걸 부러워하고, 그 다음에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국의 유명한 이렇게 선진적인 문화들을 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하는데, 우리 김은순 전도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필리핀에 같이 계셨었거든요. 어떻게 느끼셨는지. 저는 거기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하면서 그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. 전도사님 어떠세요? 땅에 떨어진 기분, 바닥을 기는 기분, 그런 기분.
이해 안 되시죠? 우리가 선진국이거든요. 그래도 타국에 가면 무시를 굉장히 당해요. 이해가 안 되시죠? 일단 무시는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따갈로그 못한다고 무시하고 근데 내가 선진국인데 이런 생각이 들수록 더 지금 비참해지는 거예요. 사실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.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저희가 캐나다에 있었죠. 캐나다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동체 생활했어요. 사실 필리핀 3년 반보다 캐나다 1년이 사실은 더 문화 충돌이 심한 때. 왜냐면 아예 같이 살아버리니까. 말 그대로 큰 기숙사고 주방이 큰 주방이 있어서 매 식사 때마다 전체 선교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 20-30명 다 모여서 식사하고 점심 저녁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부딪힐래도 안 부딪힐 수가 없는 상황. 근데 뭘 느끼냐면요, 이건 처음에는 몰려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다 사랑하고 다 선교사고 하니까 막 사랑 넘치는데 이제 6개월 이상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 이게 보이는 거죠. 이 나쁜 점들이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디렉터 분이 캐나다 분이에요. 그 센터 훈련 센터의 디렉터가 캐나다 분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오고 뭐 멕시코에서도 오고 뭐 옛날에는 뭐 일본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도 왔는데 미국 사람이 오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. 우리한테도 뭐 친절하게 항상 해줘서 너무 고마워했던 디렉터 분인데 아니 미국 사람이 왔는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. 우리하고는 그렇게 말도 잘 안 섞던 사람이 물론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권이니까 서로 대화를 하겠지만 미국 선교사님 오니까 막 우리 한 6개월 친했던 것보다 한 달 사이에 완전 친해져 버린 거니까 상처를 받아버리잖아요. 아, 우리가 무시당한 거였구나.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뒤로 영국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아마 진짜 이런 상황 못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캐나다 사람과 미국 사람이 영국 분 앞에서 기더라고요. 기는 거. 충격을 받았죠. 아니 우리는 그냥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영어권이니까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. 우리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. 영국, 미국, 캐나다. 이해되세요? 진짜로 그러더라고요. 물론 다 어디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게 그런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막 무시당하는 느낌이 엄청 들으면서.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도 똑같이 제가 그걸 조심을 하는 게 그거예요.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이 상대편이 내가 친절한 것 때문에 이렇게 수그리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근데 절대 수그리고 나오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. 근데 우린 그게 더 편해요.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라 씨 같은 경우는 학생 엄마잖아요. 나는 그냥 자매님으로 편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님으로 대하는데 이쪽에선 벌써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똑같이 예를 들면은 우리 혁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. 에드워드는 같은 회사에 말하자면 일꾼이고 혁진 형제는 좀 상사죠, 말하자면. 이런 관계.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. 주인과 종이 같이 노예가 같이 교회를 이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는 그냥 윗자리가 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친구가 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돕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자꾸 돼요.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돕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저하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자기네가 밥을 사겠다고 할 때는요 빨리 그걸 수긍해줘야 돼요. 선물을 사오면요 빨리 받아줘야 돼요. 아 괜찮다고, 아 나 이거 충분히 있다고, 나가 걱정 없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위계질서가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도 이들에게 똑같이 도움을 받아줘야 돼요. 받고 그리고 이 사람과 가능한 대로 동등한 위치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런 면에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편하게 내가 자기가 선택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과 지금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, 이렇게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르다. 저희는 그걸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. 민감한 부분이죠. 네,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부분이고요. 마지막,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.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텐데요, 그렇죠?
한국에 왔으니까 이미 한국적인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있고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걸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한국말을 특히 잘한다 그러면 이미 한국 사람 다 됐어. 한국 음식 잘 먹는다. 아,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문화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면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? 김선 선생님?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. 사역하다 보면 그런 위기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. 당연히 이걸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발언들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베트남 자매를 해서 예수님 믿습니다.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. 이렇게 고백을 다 하고 막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정말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베트남 가면은 그 집 안에 있는 신상한테 당연히 절해야 돼.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안 할 수는 없어요. 베트남 문화는 이렇게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. 우리 동지인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충격을 받는 거죠.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주고 그걸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. 그렇죠? 그런 부분들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. 문화에 대해서. 그래서 계속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는 거. 예를 들면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아까 그 캐나다 공동체 할 때도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여자분은 부부인데 여자분은 미국 분이고 남자분은 캐나다 분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 대단한 높으신 분이죠. 우리가 볼 때는 부럽다. 다문화 가정인데 좋은 단어. 근데 이 캐나다 남자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분들한테 되게 막 딱 뭐라고 해야 되나? 까다롭게 하시는 거예요. 아래층에 사시고 우리가 2층에 사는데 거기 기숙사가 나무로 만든 집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쿵쿵 소리가 나니까 뭐 저희 가정 말고 다른 한국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 밤 11시에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. 뭐 어떻게 지냈는데 그 바람 11시에 올라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잠을 못 잔다고.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요. 막 그런 식으로 막 애들 문제도 한 번은 우리 집에 집이 아니라 기숙사니까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기숙사 방을 2개를 줘가지고 기숙사 2개를 연결해서 문을 내놨어요. 근데 방이 문이 2개니까 하나는 잠가놓고 하나는 열어놨는데 이 선교사님 딸이 올라가지고 이 잠긴 문을 쓰지 않는 이게 장롱으로 막아놓는 데인데 거길 두들기다가 안 열리니까 막 울면서 내려갔나 봐요. 근데 그걸 보고 선교사님이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지금 왜 우리 아이를 무시하냐, 얘기도 안 듣고 막 다짜고짜 막 이런 거예요. 어찌 저러냐. 하여튼 그분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나중에 그 디렉터 분이 설명해 주는데 이 캐나다 분이 원주민 분인가, 원주민, 캐나다 원주민 혈통, 그렇죠? 말 그대로 네이티브예요. 말 그대로 인디언족인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피해 의식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것들 우리가 모르죠.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냥 영어권이고 영어 잘하니까 되게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디렉터분은 도리어 설명하기를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화를 알아간다는 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외국인들이 우리가 볼 때 상식인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. 오랫동안 많이 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상한 태도를 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계속 필요하다. 네, 여기까지. 그 뒤에는 마지막은 다문화 사역자의 자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자질입니다. 예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고요.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질문 있으십니까? 마지막까지.